안녕하세요. 기후변화 하면 뭔가 좀 거창하고 나랑은 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근데 사실은요, 이 기후변화가 바로 오늘 우리 저녁 밥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식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기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마트 갔다가 사과 가격 보고 헉 하고 놀라신 분 아마 많으실 텐데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 그 시작점입니다. 네, 맞아요. 사과가 금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비싸진 게 그냥 유통에 문제가 좀 있었거나 그 해 농사가 잠깐 안 좋았거나 그런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 생태계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등, 바로 적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금사과 현상,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에이, 설마요. 지금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차갑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딱 시소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 지구 온도가 슬금슬금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 식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식량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구 온도가 정말 겨우 1도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 수확량이 7.4%, 그리고 밀은 6%나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고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나온 피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작물들이 왜 이렇게 온도에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골디락스 존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아시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수프처럼 작물이 자라기에도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야말로 완벽한 최적의 기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완벽한 골디락스 존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엔 대구 사과가 유명했잖아요. 이제는 강원도까지 올라가야 맛있는 사과가 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를 재배할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수십 년간 밭을 일궈온 베테랑 농부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마저도 이 예측 불가능한 날씨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밭에서 작물이 잘 안 자란다. 이게 그냥 장바구니 물가 좀 오르고 마는 문제일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는 이 작은 나비 효과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가 되는지, 그 무서운 연쇄 반응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에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말 그대로 농산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다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보세요. 이 도미노 효과가 정말 무섭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탁 쓰러져요.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 번째 도미노, 가격 폭등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도미노까지 우르르 쓰러지면서 결국에는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암울하죠?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건 이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가 찾아내고 있는 희망, 그 놀라운 기술의 세계, 푸드테크의 응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과거의 농업이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하늘에 기도하는 거였다면 미래의 농업은 아예 우리가 직접 날씨를 설계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이 뭐냐? 바로 통제된 농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덕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 인류의 농업이 진화해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통제된 농업 뭘로 하느냐?
바로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스마트팜. 지치지도 않고 불평도 없이 24시간 일하는 수학 로봇. 그리고 미친 듯한 가뭄 속에서도 싹을 틔우는 그런 똑똑한 종자 개발까지. 이 기술들이 하나로 딱 합쳐지면 외부의 어떤 기후 재난으로부터도 우리 식탁을 지켜낼 수 있는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기후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우리 식탁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걸 기술의 손에 맡겨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식탁의 미래를 온전히 기술에 맡길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자료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 모두의 일상하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하고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바로 이병돈 교수의 2026년 강의 스크립트 입수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다룰 이 스크립트들은 우리가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현상들을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해부하고 있죠. 네네. 단순히 요즘 채소값이 비싸다 이런 농업 이야기를 넘어서요. 인류 생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매우 훌륭하고 충격적인 단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식탁과 글로벌 농업 생산성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인류가 어떻게 통제된 농업이라는 새로운 생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흐름을 낱낱이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지난 한 해 동안 마트에서 장 보실 때 그 과일 코너 앞에서 가격표 보고 흠칫 놀라서 망설이셨던 적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죠. 채관 물가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작년에 전국을 휩쓸었던 이른바 금사과 현상 말입니다. 아, 금사과요. 네. 사과 하나 집어들기가 두려울 정도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보통 우리는 이런 현상을 마주하면 일상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유통 과정을 먼저 의심하죠. 맞아요. 이통 과정에 병목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올해 유독 작황이 안 좋아서 중간 상인들이 그 이윤을 너무 과도하게 남기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넘겨짓기 마련이거든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병돈 교수의 강의 스크립트 첫머리를 딱 보면 이 현상을 무슨 유통망의 결함 따위로 치부하는 시각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우리가 겪은 그 금사과 사태는 단순히 중간 유통에 맞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 마진 문제가 아니다. 네, 지구의 생태계가 우리한테 들이밀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경보 시그널인 거죠. 작물이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또 경제성 있게 자랄 수 있는 완벽한 기후 조건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이른바 농업의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골디락스 존의 붕괴요? 맞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면 이 변화를 시각화한 아주 충격적인 지도가 등장하잖아요. 아, 저도 그 지도 보고 진짜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사과 재배 한계선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선이 이미 중부지방을 지나서 강원도 산간 지역까지 훌쩍 북상해버린 걸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는 사과하면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던 그 유명 산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과나무가 버틸 수 없는 너무 뜨거운 기후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제주도 슬라이드를 보면 바나나나 망고, 파파야 같은 아열대 과일 농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고 있는 지표가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면의 맥락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지도를 보면서 아, 이제 강원도에서 맛있는 사과가 나오겠네? 라거나 제주도에서 국산 망고를 먹겠군 하고 그냥 신기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산 망고 맛있겠다 이러면서요. 많이들 그러시죠. 하지만 재배 지도가 바뀐다는 것의 경제적, 산업적 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 남부 및 중부지방에는 수십 년간 국가랑 농가 차원에서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놓은 거대한 농업 인프라들이 존재하거든요. 인프라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거대한 저온 저장 플랜트라던가 지역 수자원을 끌어오는 아주 촘촘한 관수시설들,
그리고 사과의 크기나 당도를 판별하는 지역 특화형 첨단 선별장 같은 것들 말이죠. 아, 그러니까 재배지가 강원도로 이동한다는 건 결국 남쪽에 있던 그 거대한 인프라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 즉 매몰 비용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나무를 뽑아서 북쪽으로 옮겨 심는다고 뚝딱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토양의 미생물 생태계가 작물에 맞게 안정화되는 데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고요. 와, 수십 년이요? 네. 게다가 그에 맞춘 물류망이랑 가공시설이 싹 다 새로 지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엄청난 자본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는 파괴적인 과정. 그게 바로 저 북상하는 붉은 선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한국 상황도 이렇게 심각한데 이 스크립트가 글로벌 스케일로 넘어가는 대목 읽을 때는 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세계의 커피 벨트마저 양극단으로 좁혀지면서 맹렬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커피벨트의 붕괴죠.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진짜 너무 당연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조차도 그 완벽했던 적도 부근의 골디락스 존이 사라지면서 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거니까요. 커피는 특정 고도, 일교차, 그리고 강순양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극도로 예민한 작물입니다. 이 미세한 기후 균형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커피 공급망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네. 이 거시적인 위기를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데이터가 바로 교수의 스크립트 슬라이드 2번에 등장하는데요. 쥐구 온난화 곡선하고 주요 곡물의 수확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아, 그 1도 상승 그래프요. 네, 지구 평균 온도가 단 1도, 그러니까 딱 1도 상승할 때마다 곡물 수확량이 얼마나 곤두박질 치는지를 명확한 수치로 보여주고 있죠. 1도라는 숫자가 사실 일상에서는 겉옷 하나 걸치고 벗는 정도의 아주 미미한 차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농업 생태계에서는 그 타격이 정말 파멸적이더라고요. 글로벌 평균 데이터 기준으로 옥수수는 약 7.4%가 감소하고 밀은 약 6%가 증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수치가 의미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날씨가 더워져서 식물이 말라 죽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밀과 옥수수 같은 작물들은 수분을 할 때, 즉 번식을 하고 알곡을 맺는 아주 짧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온도가 임계점을 단 1도라도 넘어가면 식물은 생존 모드로 돌입해서 꽃가루의 활력을 스스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아, 살기 위해서 스스로 활력을 낮추는 거군요. 게다가 야간 온도가 상승하면 식물의 야간 호흡력이 급증하거든요. 그러면 낮 동안 광합성으로 열심히 축적해둔 에너지를 밤에 숨을 쉬느라 다 써버리게 됩니다. 결국 알곡이 차지하고 빈 꽃배기만 남게 되는 거죠. 와, 낮에는 타들어가고 밤에는 숨 헐떡이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이 묘사가 정말 뼈저리게 와닿네요. 밀과 옥수수는 전 세계 인류를 먹여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주곡 작물이자 가축 사료로 쓰이는 육류 생산의 기반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치명적이죠. 이 수확량이 저렇게 빠진다는 건 인류 식량 안보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린다는 의미고요. 강의에서 이 상황을 압축한 문구가 제 뇌리에 아주 깊게 박혔습니다. 온도가 오를수록 식탁은 가벼워진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무대 뒤에서 기획된 프롬프트들을 살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교수님이 이 강의 텐션을 끌어올리려고 엄청 공을 들이셨거든요. 연출안이 아주 디테일하죠. 네, 스크립트 보니까 프롬프트 A랑 B에 아주 섬뜩한 시각자료 연출안이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푸른 옥수수밭이 쩍쩍 갈라진 사막으로 변하고 그 위로 붉은색 그래프가 덮치는 연출. 교수님이 여기서 정확히 어떤 시각적 충격을 의도했던 걸까요? 그 프롬프트 A 영상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글로벌 온도 1.5도 상승이라는 기후학자들이 경고하는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의 임계점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이요? 네, 아주 선명한 4K 화질의 대형 화면이 반으로 쫙 나뉘면서 왼쪽에 생명력 넘치는 옥수수밭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극심한 가뭄과 열파로 쩍쩍 갈라진 사막으로 치환되잖아요. 맞아요. 그 극적인 대비가 엄청나더라고요. 대비 위로 붉은색 상승 그래프를 영화적인 조명과 교차시킨 것은 1.5도 상승이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생명체의 절멸을 의미한다는 걸 텍스트 없이 직관적으로 꽂아 넣기 위함이죠. 프롬프트 B 연출안도 진짜 그에 못지않게 압도적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배송 지도 인포그래픽 위로 그 식량 공급망이 끊어진 곳마다 붉은 선들이 비상경보등처럼 막 깜빡거리는 걸 묘사하라고 지시되어 있잖아요. 네,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붉은 선들이 깜빡이죠. 맞아요. 그리고 커피콩이랑 밀 아이콘들이 마치 디지털 픽셀 깨지듯이 부서지면서 지도상에서 펑 하고 사라져버리는 디테일까지 딱 지정해 뒀더라고요. 마치 식량재난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 오프닝 시퀀스 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었어요. 이 시각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류의 농업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의 혜택을 수확하는 낭만적인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기후라는 통제 불가능하고 흉포해진 거대한 괴물과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는 전장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전장. 야, 그 전장이라는 표현이 스크립트 읽으면서 제가 가장 뼈저리게 공감했던 부분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농부들을 가장 절망으로 몰아넣는 진짜 핵심 문제가 단순히 예정보다 온도가 높아졌다. 이 현상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아, 그렇죠. 예측 불가능성. 핵심입니다. 농업이라는 산업이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빅데이터의 산물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맘때쯤 바람 방향 바뀌면 씨 뿌리고 장마 오기 전 이맘때 수확하면 된다. 이런 거요. 수십 년 동안 핵먼지 마시면서 몸으로 부딪혀 쌓아온 그 경험치가 농부들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절기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작스럽게 5월에 막 치명적인 냉해가 찾아온다거나 유례 없이 2달씩 쏟아지는 긴 장마 앞에서는 그 베테랑 농부들의 평생 데이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예측이 안 되니 대응할 수도 없고 1년 농사를 단 며칠 만에 망쳐버리는 그 평생 흙 만져온 분들의 하늘 무너지는 심정이 스크립트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날씨, 즉 가뭄과 홍수가 아무런 패턴 없이 예고 없이 교차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는 결국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 시스템 전체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될까요? 아, 그 도미노 효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슬라이드 4번이 그 거대한 도미노의 끝을 보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에그플레이션의 양상이 2026년 시점에서는 과거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 붕괴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상 물가가 좀 오르고 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작물 수확량 감소는 즉각적인 공급 쇼크를 일으킵니다. 식량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인류 생존을 위한 제1의 필수제입니다. 대체제가 없죠. 밥 대신 스마트폰을 먹을 순 없으니까요. 시장에 밀과 옥수수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폭등하면 서민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가 경고하는 진짜 공포는 이것이 국가 간의 자원 무기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원 무기화요? 네. 식량 생산국들은 자국민 보호하려고 곡물 수출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요.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치명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결국 가뭄 한 번, 장마 한 번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혼란 같은 사회적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는 무서운 통찰이네요. 식량이 단순한 무역 상품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평화를 덧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핀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빵 가격 폭등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혁명과 폭동들이 일어났었는지 상기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폭발력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죠. 자료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기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류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암울하게 끝낼 거라면 저희가 이 자료를 들고 오지도 않았겠죠. 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맞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절망적인 기후위기 한복판에서 인류는 언제나 그랬듯이 판을 뒤집을 새로운 돌파구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과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이자 우리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푸드테크놀로지로 화제를 좀 전환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인류의 접근 방식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인류 동업은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고 외부 환경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는 일종의 적응 과정이었잖아요. 그쵸?
바람 불면 피하고 비 오면 기다리고. 그런데 기후가 예측 불가능한 적으로 돌변한 지금 인류는 외부 환경 변수를 아예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통제된 농업으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5번에서 이 기후 적응형 푸드테크의 핵심 무기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딱 보여주고 있죠. 네,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생명공학의 결정체, 내재해성 종자의 개발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열매가 큰 종자가 아니라 크리스퍼 유전자 가외 같은 첨단 기술 활용해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수분 머금고 버티거나 예측 못한 냉해에도 세포 안 파괴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된 거잖아요. 일종의 전투형 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가 바로 공간의 혁명,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팜이요? 네, 예전 비닐하우스 수준의 시설 재배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외부에 흙이나 태양이 전혀 없어도 식물 공장 내부에서 완벽한 생육 환경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거대한 인공 생태계 시스템이죠. 아, 이 대목에서 스크립트 후반부에 묘사된 미래형 수직 스마트팜의 내부 연출, 그 프롬프트 C의 시각 자료 묘사는 정말 눈앞에 영화 한 장면 펼쳐지는 것처럼 압권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빌딩 형태의 수직 농장입니다. 네, 거대한 층층이 쌓인 농장이죠. 그 두꺼운 방탄 유리창 밖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고 시커먼 구름 사이로 번개가 막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 통제 불가능한 이상기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죠. 바깥은 말 그대로 지옥이네요. 그런데 그 유리창 안쪽, 스마트팜 실내는 완전히 다른 우주입니다. 날씨 영향 단 1%도 받지 않는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이에요. 식물 광합성에 필요한 아주 정확한 파장의 빛을 1초의 오차도 없이 쏟아내고 있고요. 흙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 클린룸 수준 공간에서 센서 장착된 거대한 로봇팔들이 온도, 습도, 영양액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정밀하게 작물 수확하는 모습? 한치 오차도 없죠. 맞아요. 창밖의 그 흉포한 자연하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실내의 고요하고 통제된 분위기가 인류가 기술로 기후라는 거대한 공포를 마침내 극복해낸 것 같은 묘한 안도감마저 들게 하더라고요. 그 대비야말로 이 강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병돈 교수의 스크립트 마지막 멘트가 이 모든 기술적 진보와 시대의 변화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관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날씨에 기도하는 농업에서 날씨를 설계하는 농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 날씨에 기도하는 것에서 날씨를 설계하는 것으로. 와, 정말 이보다 더 2026년의 농업혁명을 강렬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비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우제 지내고 태풍 비껴가기를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기술과 자본의 힘으로 기온, 습도, 일조량, 토양 영양분의 분자 단위까지 농업의 모든 필수 요소들을 인간 통제하에 두고 프로그래밍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시대? 결국 농업의 무대가 자연이라는 낭만적이지만 가혹한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확실성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교수의 심도 있는 강의 스크립트랑 시각 자료들을 통해 인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서사를 짚어봤습니다. 온난화로 골디락스존 무너지며 농업 인프라가 붕괴하는 현실부터 시작해서요. 네, 단 1도의 상승이 부르는 에그플레이션의 공포도 봤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측 불가능한 대자연의 분노에 맞서서 생명공학과 통제된 인공 생태계를 통해 농업을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인간의 치열한 반격까지 그 숨가쁜 흐름을 쫓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후로 내일 마트에 가시거나 식탁에 오른 평범한 채소와 과일을 보실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저 작고 흔해 보이는 사과 한 알, 밀가루로 만든 빵 한 조각이면에는 지구 평균 온도 1도를 둘러싼 거대한 자연과의 치열한 사투가 얽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본과 과학자들이 투신하고 있는 거대한 푸드테크 혁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평범한 일상을 놀랍고 새로운 해상도로 다르게 보게 해줄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니까요. 일상의 해상도가 달라진다는 말씀, 정말 완벽한 마무리네요. 오늘 이 방대한 자료 함께 파헤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강하게 맴도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자료에 없던 내용이긴 한데요. 청취자 여러분과 꼭 함께 이 철학적인 고민을 나눠보고 싶어졌거든요. 어떤 질문인가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 가까운 미래에 기후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결국 우리 모든 작물이 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를 피해서 완벽하게 격리되고 통제된 실내외의 엘리드 시마테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100% 실내 통제 농업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특정 지역의 미네랄 품은 흙, 그 지역 바다 건너 불어오는 짭조름한 바람, 그리고 계절 따라 각도 변하는 대자연의 햇빛이 수십 년간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던 고유의 풍미. 우리가 와인이나 스페셜티 커피 마실 때 흔히 때루아라고 부르는 그 미세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의 지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때루와의 상실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미래 식량은 확실히 기후의 흉포한 위협으로부터는 완벽하게 안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생존의 대가로 우리는 지역 특색과 계절에 우연히 빚어내던 다채로움이 사라진, 공장에서 찍어낸 듯 아주 완벽하지만 철저하게 획일화된 맛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연이 주는 치명적인 시련을 피하는 대신 자연만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그 예술적인 우연의 맛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통찰들과 마지막에 던진 이 때로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스스로 한번 깊게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은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또 다른 흥미진진한 지식의 조각들을 듬뿍 안고 다음 여정에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